자, 들어갈게요. 넘기시면은 토지의 특성 52페이지로 가볼게요. 52페이지로 가시고 53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53페이지로 가시고 그 다음에 오늘 문제를 3번 문제를 보시면 3번 문제 제가 100%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건 무조건 뜹니다. 3번은. 근데 이제 난이도가 가장 높아요. 이 토지 특성이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53페이지서부터 천천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다 배우셨으니까 자연적 특성을 배워요. 자연적은 토지 자체가 본래 갖고 있죠. 토지 자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리적으로 항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이 후천적이에요. 얘가 인문적보다 선천적이에요. 선천적이고 물리적이고 불변적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경직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토지의 특성 부동성으로부터 가볼게요. 그 부동성은 토지가 이동이 되어 이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하죠.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그래서 제가 이제 칠판에 판사하는 거 위주로 이제 거의 시험제가 나오는데요. 자 얘는 이제 아까 왜 동산과 부동산이라는 거 구분했죠. 그래서 이제 동산은 자 움직이니까 공시 방법을 그냥 해요. 점유로 해요. 부동산은 등기로 하죠. 부동산은 등기. 왜 그러냐면 우리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면 점유를 이전시켜야 돼요, 권리를 이전시켜야 돼요.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산과 부동산을 우리가 공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시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죠. 구분하는 기준이 토지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러면 점유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공시 방법이 다르고요. 근데 가장 유력한 거는 자 따라해보세요. 지역마다 다르다. 그 물건마다 다르다가 나와야 돼요. 얘는 지역마다 다르다가 나와야 돼요. 지역마다. 물건마다 다르면 개별성이죠, 그죠? 얘는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개별화가 나와야 돼요, 국지화가 나와야 돼요. 국지화. 구체화가 아니라 지역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세분화돼 있죠. 세분화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지만은 전국이 있으면 전국이 이제 전체 시장이고요. 전체 시장이 되고요. 이제 그 부분 시장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울산하고 부산은 그냥요 부동산이 다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은 모날펜이 1,000원이면 전국이 다 1,000원이죠. 모날펜은 여기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초과 수요고 여기가 초과 공급이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날펜은 그냥입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수급 조절이 되니까 가격이 다 같죠? 근데 부동산은 다 같아요. 지역마다 달라요. 자, 부산도 그냥입니까? 구마다 다릅니까? 구마다 달라요. 동마다 달라요. 번지마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하나 시장을 개별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중간에 하위 시장을 자 따라합니다. 부분 시장. 그럼 부분 시장으로 나열됐다는 건 그냥요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시장을 분석해야 돼요. 우리 부동산은 부분 시장별로 가야 돼요. 부분 시장별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잘 뜨는 거는 아까 나왔던 건데 우리 울산에서 토지를 살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임장 활동을 해야 돼요. 할 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중개업하다가 울산 가면 정보를 다시 캐야 되죠. 정보 활동과 또 중개 활동을 해야 된다. 여기 이제 가장 세 가지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부동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력한 건 따로 지역 분석, 외부 효과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를 지역 분석을 해야 되고 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매번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자동차는 안 움직여요, 자동차는 움직여요. 옆에 있는 자동차가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옆에 벤츠가 대형 자동차가 있다고 해도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지는 않습니까?
근데 토지는 그냥요, 옆에 있는 토지가 영향을 줘요.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있으면 30번지 공원에 있으면 값어치가 올라가죠? 외부효과 발생하고요. 모닝은 강남에서는 비싼데 강북은 싸다 그러진 않죠. 근데 그냥입니까? 토지는 지역 분석을 해야 됩니까? 지역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럼 이건 따라서 인접성. 자, 모닝은 움직이기 때문에 인접됐단 말을 쓸 수 없죠. 그래서 인접성과 부동성이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되고요. 제가 판사한 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일단 펜 들어서서 갑니다.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밑에 양가 1번 부동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위에 있는 거 그냥 제끼세요. 그냥 일반적은 예전에 일반 재화를 구별하는 부동성 같은 거 움직이니까 개별적은 뭐 지형지세가 다른 부동산 구별되는데 안 나온다. 안 나오고 그냥 밑에 부동성이라는 단어 있나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 자, 토지는 물리적 위치는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상대적 위치는 바뀔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뀌는데 상대적 위치가 바뀝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볼게요. 아파트의 절대적 위치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불변이죠. 그래서 물리적이라 그래요. 지리적 좌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성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는 건 그냥입니까? 상대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어떤 위치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했나요? 자, 이건 가변적이어서 인접성과 위치의 가변성 때문이죠. 경제적 위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강남이 지금 되게 비싼 게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그냥 위치의 변함은 없어요.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제가 가라는 거 위주로 가세요. 54페이지 가시면 파생 특성에 기억에 국지화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니은에 지역적으로 세분화다는 단어가 나왔죠. 부분시장. 그 다음에 디귿의 정보활동, 리을의 무슨 활동을 또 필요해요? 임장활동. 부동산은 움직여서 가서 팔 수가 없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추상적 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토지용이 있어서 입지 선정이 중요한 게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아파트 부지 가치 떨어질 수도 있죠. 입지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외부 효과 발생, 지역 분석 근거. 그 다음에 부동산과 동산을 그냥요 구별해줘요.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이 다르죠. 그 다음에 치읓은 뭐냐면,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땡냐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규율하기가 어려워요, 용이해요. 토지도 움직이지 않죠. 용이해서 관계복규가 복잡해지고. 킥은 뭐냐면 다음 주에 전쟁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럼 집에 있는 토지는 챙겨요, 못 챙겨요? 기금속을 챙길 수 있죠. 그럼 사회적 심리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불안하면 동산과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조세 수익 근거라는 단어가 있나요?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거둘 수 있죠. 토지는 그 지역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어? 그 다음에 피업도 잘 안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은행에서요 보통 담보 가져오려면 자동차 갖고 오라 그럽니까? 부동산 가져오라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자동차는 누가 도난될 수 있잖아요. 토지는 주택은 누가 어저께 은행이 뉴스에서 누가 주택 훔쳐갔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그럼 부동성 때문에 그냥입니까? 도난이 안 됩니까? 안 되고 토지는 그냥요 오래 가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용도지역지구제 실시인데 그냥 요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요거 위주로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개별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개별성 갈게요. 자, 개별성은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파생되는 특징이 달라요. 개별성은 들어보십시오. 개별성은 서로 비슷하지 않으니까 대체할 수 없어요. 대신할 수 없죠. 비대체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암만 우리가 연산역이 다 상업지라도 저 건너편에 있는 토지와 여기 토지가 같을까요? 물리적으로 다를까요? 지형지세 위치가 다르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대체가 안 돼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대체가 안 되는데, 자,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대체할 수가 있다, 대체할 수는 없다.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넓혀볼게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배우셨죠?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자, 감정평가상 들어보시면요. 토지는 원가 방식을 사용 못해요. 무슨 방식을 사용 못한다?
원가 방식.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원가법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원가 방식이. 왜 그러냐면은, 자, 들어보세요. 넓혀보겠습니다. 이 분필은 그냥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생산할 수 있죠. 얘기해봐요. 그러면 100원이었는데, 얘는 그냥요, 감가가 돼요. 되죠? 감가됐죠? 멋있죠? 멋있을 때 할 때까지 뿐이. 멋있어요? 얘기 안 하네. 이거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얘는 그냥니까 감가가 됩니까? 그럼 얘가 70원 날라갔으면 얘 30원은 매길 수가 있거든요.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제가 원가법은 그냥 했어요. 건물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건물이 원칙이죠. 기억나십니까? 건물은 그냥요,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감가도 되죠. 근데 토지는 그냥이다, 이따 하겠지만 원가를 구할 수가 없다. 부중성 때문에 생산이 안 되죠. 안 되고, 그 다음에 영속성 때문에 감가가 돼요, 감가가 안 돼요. 그러면 토지는 원가 방식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비교 방식으로 가야 된다.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런가요? 근데 걸림돌이 된 게 비교 방식에서는 물리적으로 다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는 비슷합니까? 그죠? 그럼 인접성 때문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쪽에 건너편에 있는 토지가 사례가 더 신뢰성이 있어요? 옆에 있는 토지가 더 신뢰성이 있어요? 인접성 때문에 비슷하죠. 그럼 대상과 사례를 그냥 있어요?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저거는 그냥입니까? 용도면의 대치입니까? 용도면의 대치라는 거죠. 다시 간다. 분필은 그냥이야 만들 수 있어. 생산 가능하죠. 감가되죠. 건물도 반가되고 생산되죠. 그럼 건물은 무슨 법으로 갈 수 있는데? 토지는 원가법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그럼 그냥에 대해 비교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똑같아요? 물리적으로는 달라요? 근데 용도가 비슷하잖아요. 자, 따라서 용도가 비슷비슷. 따라요. 비슷비슷. 가격도 비슷비슷. 그럼 비슷비슷하죠? 그러면서 비교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토지는 무슨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비교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가요? 비교 방식. 비교 방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없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따라서 물건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달라요? 물건마다 달라요? 그럼 쟤랑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물건마다 다르니까, 자, 이거 지금 보고 있나? 자, 이건 뭐야? 뭐마다 달라? 지역. 그럼 따라서 국지화, 지역화, 세분화, 그 무슨 성과 연관되는 거? 부동성. 자, 이건 그냥이야 물건마다 달라. 국지화가 나와야 돼? 개별화가 나와야 돼? 개별화가 나와야죠. 이해하셨나? 그 다음에 지역화가 나와야 돼요? 하나씩 구체화가 나와야 돼요. 구체화가 나오고, 이 토지 소유자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독점만 하는 게 생기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개별 분석해야 된다는 거. 지역 분석해야 돼요? 개별 분석해야 돼요? 개별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개별 분석하고. 그럼 되게 쉬워. 그다음에 개별화, 개별 분석, 개별이 들어간다. 그 무슨 성 찢자? 개별성 찍으시면 돼요. 맞나? 나 모의고사에서 개별화, 개별 분석 나왔는데 영속성 찍는 사람 봤어. 집에서 시작을 했어, 제가.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아이, 학교는 어려워 죽겠어, 진짜. 그 다음에, 따라서 일물일가의 법칙.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이 칠판죽에는 그냥요, 동일한 물건이에요. 자, 그래서 학교는 용어 정리가 어려워요. 자, 따라해보세요. 일물일가. 이건 뭐냐면, 천천히 갈게. 따라서 동일한 물건. 그냥이야, 똑같은 물건이야. 그럼 하나의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나요? 만약에 칠판죽에 얘가 1,000원이면 얘도 1,000원에 사온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무슨 성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럼 토지가 똑같겠어요? 딱 가격이 다르겠어요? 그럼 일물가의 법칙 성립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갈게요. 개별성 갑니다. 이질성, 비대질성. 위치, 지형, 지세가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물리적으로 다 똑같은 게 없죠. 근데 이거는 그냥입니까? 물리적 대체가 안 됩니까? 다시 할게.
위치, 지형, 지세, 집안이 완전한 동일한 토지가 있어, 없어? 그냥야 물리적 대체가 어려워. 근데 인접성 때문에 용도면 대체는 가능하죠. 그래서 비교 방식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파생 특징 가자. 토지 시장은 완전해, 불완전해. 각이 다 똑같아, 달라. 인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가 않는다. 개별적 각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찾으셨죠? 그 다음 이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은 나중에 이제 시장 파트에 할 텐데,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니은번에다 넣은 이유가 있어요. 자, 볼게요. 그 이유를 제가 대볼게요. 자, 시장 파트에서 할 텐데, 들어보세요. 자, 우리 부동산은 완전 경쟁입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 경쟁은 일물일가가 되고 물건이 다 똑같죠? 동질성이에요. 동질성이라는 자체는, 자, 물건이 코카콜라가 캔콜라가 1,000원이에요. 여기만 1,000원이에요. 다 1,000원이에요. 그러면 다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가격과 그 품질에서 공개되는데 우리는 동질해요. 개별성 때문에 비동질해요. 비동질하다는 거죠. 그럼 공개를 합니까? 공개를 잘 안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자, 토지를 지금 10억짜리를 5억 주고 금매로 샀다고 해서 라디오 총지사 사연에 보내? 공개해 안 해? 국세청에 전화 와서 나 세금 낼 테니까 막 주민번호 적어. 그렇진 않죠. 공개한다, 비공개한다. 거래가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다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다시 한번? 굉장히 공적이에요. 거래가 사적이에요. 정보 수집이 쉬워, 어려워. 정보타습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맞나? 그럼 공개가 맞아? 비공개가 맞아? 자, 우리는 일물가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저렇게 표준화가 되기가 힘들죠. 표준화예요? 비표준화성이에요? 비표준화성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이 칠판 주기는 동일하니까 본사에서 물건 떼어다 팔 수 있죠. 그냥입니까? 유통 구조가 있습니까? 조직. 그래서 근데 우리 부동산은 어떻게 돼? 토지는 본사에 있다는 얘기 들어보시지 못했죠? 조직화되어 있어요? 좀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야. 봐봐. 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들어봐요. 자, 비동질성이라는 것은 그냥이야 개별성 때문에 그래. 그럼 비가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자, 따라서 비표준화, 비공개, 비조직, 따라서 3B. 근데 독점에는 비가 들어갔어요. 독점은 빠졌어. 빠졌단 말이야. 그걸 얘기한 거야. 어디 하는지는 알아요? 니 한번 찾으셨어요? 그거 낸 거야. 그죠? 그럼 얘기할게. 공개, 비공개. 표준, 비표준. 조직, 비조직. 독점, 비독점. 야, 보고 얘기해. 누구 빠져요, 비가.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낸 거예요. 그러니까 비독점이라고만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 비가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독점에는 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비를 넣은 순간 내내 또 오게 되는 거죠. 다시 갈게. 공개, 비공개. 표준, 비표준. 조직, 비조직. 독점, 비독점. 이거 이제 안 속네? 독점, 비가 빠져요. 찾았습니까? 그걸 낸 거고. 디귿에 따라서 개별화. 그러면 다 똑같지 않으니까 부동산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공통 원리나 이론 도출이 어렵다는 거. 다 토지가 다 틀리니까. 그럼 원래는 비교 방식을 적용하기가 좀 곤란하죠? 넘겨보세요. 자, 나왔다, 야. 그 유명한 독점화라는 게 나왔다. 비가 들어가야 돼. 비는 독점화는 빠져야 돼. 빠지고 무슨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 표준지라는 거 저번에 기억나시죠? 자, 토지가 개별 토지가 다 똑같아요. 3천만 필지가 달라요. 그럼 대표성을 띠는 표준지 선정이 쉬워, 어려워? 그러면 일반인이 해야 돼? 평가사가 해야 돼? 평가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인접성. 인접성 다 끝났어, 이제. 봐봐. 인접성 아까 요거 지역 분석 외부 효과라는 거 기억나나? 자, 모닝 옆에 벤치가 있다고 해서 모닝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자, 얘는 그냥요 움직여요. 그럼 인접됐다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쓸 수가 없어요. 토지는 인접돼 있죠?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를 찾으셔야 돼요. 이따가 찾아서 읽을 테고, 얘도 인접성과 그 인접성은 지역 분석 외부 효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고 30번지에 자, 어떻게 돼요? 여기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야 돼요? 근린 상가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왜 민법에서 상린관계라는 얘기 배우셨나?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모르는 사이에 얘를 침범할 수 있으니까 또 경계 문제도 야기시켜요. 경계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29번지에 정부가 개발을 하면 인접성에 의해서 30번지에 갑돌이 땅값이 안 올라가, 땅값이 올라가. 얘가 노력해서 그래,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 그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죠. 그럼 개발이익을 반드시 환수해야 돼요. 개발이익을 반드시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되는 논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용도면, 자, 할게. 지금 인접성은 보고 있는 거예요. 파생 특징, 그냥이야 서로 협동적 이용을 해야 돼. 경계 문제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아까 상린관계의 근거가 되겠고, 다음에 외부 효과,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 논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음번에 다음에 지역 분석 필요. 자, 비읍번, 무슨 면에서 대체가 가능한가요? 용도면. 그럼 감정평가 시 무슨 방식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비교 방식이 가능할 수 있죠. 체크하셨죠? 그럼 바로 연결시켜 볼게요. 전 페이지 가시면 이제 부중성하고 영속성을 연결시켜 볼게요. 자, 우리가 55페이지 가시면 부중성이라는 단어 있나요? 잠깐만요. 영속성하고 부중성을 좀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어. 자, 요거 봐봐. 요거. 자, 토지는 그냥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토지는 원가 방식 사용할 수가 없죠. 부중성 때문에. 이 부중성이라는 것은 토지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중성 때문에 그런 만들어낼 수가 없죠. 생산이 돼요. 토지는 생산이 안 돼요. 안 되죠. 토지는 물리적으로 못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리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들어보시면은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는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바다가 있고 아까 배웠던 농지 택지라면 여러분들 이렇게 농지가 택지로 바뀐 거는 그냥요 용도가 전환된 거예요. 불가능해요? 얘는 가능해요. 가능하죠.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택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용도가 전환된 거예요. 그럼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래서 택지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걸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걸 연결시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유수면을 매립했다고 해서 이쪽 땅을 이쪽 매립했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중성에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공유수면 매립한 건 토지 이용 전환이지 물리적 양을 늘린 게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잘 나오는 게, 자,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이 생산비 법칙은 뭐냐면, 이 칠판 중에는 그냥입니까? 생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생산비를 구할 수 있죠. 얘기해봐요. 그럼 1,000원이 생산비면 거기다 200원 붙이면 1,200원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조물주께서 이 지구를 얼마 주고 만들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그럼 생산비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그럼 원가 방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땅이 한정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희소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것은 토지의 공급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럼 공급자 경쟁이 발생해요? 수요자 경쟁이 발생해요?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집가가 올라가겠죠. 오늘 문제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저층화, 고층화, 조방화, 집약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따 나올 겁니다. 집약화 시킨다는 거죠. 조방화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땅값이 올라가서 집가가 상승하면 투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냥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한 재화다. 그래서 정부가 공적 제한으로 토지 공개념을 등장시켰죠. 토지는 공적 개념이다. 다시 토지 공개념.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는 볼펜은 그냥요 남아도는 재화예요.
그러면 너 두 자루만 써. 공익개념을 강조할 수는 없죠. 근데 토지는 남아돌아요? 부족해요. 그럼 개인 사유재산의 법적 제한을 가해서 토지공개유예라는 게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독점 소유욕. 자, 따라서 독점 소유욕. 자, 이게 뭐냐면, 자, 내가 가지고 싶은 그냥입니까? 소유욕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시고 계시는 자연물인 공기는 무한하죠? 그럼 갖고 싶지 않지만 토지는 그냥요, 유한해요. 그럼 내가 갖고 싶다는 거죠. 내가 공기 드릴까요? 토지 드릴까요? 그럼 뭐 달라고 하겠어? 아, 그런 건 잘해, 그지? 그럼 그냥 내한테 소유욕이 있어. 정말? 근데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독점화. 지금 독점화라는 것은 독점 소유욕입니까? 그 토지가 독점돼 있다는 겁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얘기해봐요. 근데 이건 그냥요, 내가 소유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땅이 제한돼 있으니까 독점 소유욕이 생긴다는 거죠. 오케이? 이 의미가 틀린 거예요. 갈게요. 부증성, 생산성이에요? 비생산성이에요? 토지는 다른 일반지와 달리 물리적 절대량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산할 수 없죠? 물리적인 양을 못 늘려요.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이나 택지 조성 등을 통한 토지 공급은 물리적 공급이에요? 물리적 공급은 아니에요. 토지 자원의 이용 조환한 경제적 공급에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증성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셔야 돼요. 다시요. 예외가 있다, 없다? 절대적으로 물리적 양을 못 늘린다는 거죠. 예외가 있다면, 토지 만들어 본 사람 돈 들어? 저요? 저 토지 만들어 봤어요. 몇 푸대나 만드니 1000푸대예요? 완전 또라이들이지, 그지? 그럼 부증성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셔야 돼요. 파생 특성으로 갈게요. 그럼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생산비를 가지고 가격을 매겨요? 못 매겨요. 토지는 일반 생산물과 달리 노동 생산비 투입해서 생산할 수가 없죠. 그럼 생산비 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적용되지가 않는다.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물리적 공급 곡선이 따라서 완전 수직이다. 그러면 완전 수직이라는 것은 가격을 올리더라도 못 올리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이 되는 거죠. 비탄력적으로 공급 곡선이 완전 수직이어서 어떻게 돼요? 그럼 수급 조절이 쉬워요? 좀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 보고 계셔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떻게 만든다 그래요? 수직. 무슨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요? 완전 비탄력. 그럼 균형 가격이 형성이 쉬워요? 곤란해요? 곤란하죠. 토지 절대량이 부족해서 희소성이 강조해야 돼요. 그럼 땅값이 안 올라갑니까? 집가가 상승합니까? 집가고라는 거 들어보셨죠? 토지 가격 합리적 수를 넘어서 비유법 이따 나온다. 조방화가 맞아요? 집약화가 맞아요? 자, 아까 공급 능력이 한계 때문에 토지시장의 공급자 경쟁이 늘어나요? 수요자 경쟁이 늘어나요? 자, 그 다음에 독점화입니까? 독점 소유욕입니까? 독점화 시키는 게 아니죠. 내 독점 소유욕으로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나? 그럼 독점 소유욕이 발생한다면 이건 개별성 찍으셔야 돼요. 이건 부증성 찍으셔야 돼요. 부증성.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대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사회성 공급성 토지 공개념이고 감정평가에서 원가 방식이 정의는 쉬워요? 좀 곤란해져요. 곤란해지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좌측에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들어볼게요. 아, 이거 어렵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영속성은 토지는 소모돼요? 소모가 안 돼요. 오래 가죠. 비소모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제곱미터가 자, 요렇게 비가 많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양이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감가가 안 된다.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자, 물리적으로는 없어지는 건 아닌데요. 들어보시면은 만약에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그냥입니까? 아파트 부지 가격이 떨어집니까? 그럼 경제적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는 거죠. 경제적인 감가는 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만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럼 오래 가니까 남을 빌려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이익만이 아니라 소유이익과 빌려주는 이용이익이 분리돼요. 분리돼서 자, 따라서 임대차 시장 발달. 자, 무슨 말이냐?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다는 것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빵은 먹으면 없어지죠. 그러면 내가 빌려주면 그 사람이 그냥이야 나한테 다 드시고 빵을 다시 안 주지. 빌린다는 건 그냥이야 내가 빌려주면 다시 와야 돼. 와야지 빌려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렌트카도 어떻게 돼요? 자동차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렌트카도 내가 렌트카 장사를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자동차를 주죠. 이해해야 되는데 주택도 전세 주면 다시 주죠. 토지가 더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동차, 주택, 토지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 가요? 토지죠. 무슨 시장이 제일 발달돼 있어요? 임대차 시장. 맞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칠판주기는 생산만 됩니까? 나중에 소모도 됩니까? 그럼 다시 만들 수 있죠. 재생산이 가능한데 자, 토지로 소모가 돼요? 안 돼요? 그럼 재생산이 돼야 안 돼요? 다시 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단기 투자를 해야 돼요?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장기적 배려해서 내가 지금은 농지지만 택지로 개발될 수 있죠? 그래서 장기적 장래를 또 예측해야 되고요. 여성분들 이제 나이가 이제 고령화 시대로 가게 되면 그냥 이제 얼굴 관리를 잘해야 돼요. 40세인데 50세로 볼 수 있죠.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장기 투자. 단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예요? 그러면 내가 취득해서 임대료 받아요? 양도차익도 얻어요? 임대료가 소득이득이 임대료고 양도차익이 자본이익 캐피탈 게인이거든요.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억 주고 BMW 산 거와 토지 산 거는 토지가 가치가 더 크죠. 그래서 가치 보존율이 우수합니다.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서 투자자로서 선호한다는 거죠. 그럼 가르쳐 줄게. 따라해봐. 장기. 따라요. 장기. 소모되지 않는다. 임대차 시장 발달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무슨 성을 찍으셔야 돼요? 영속성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써볼게요. 자, 지금 영속성 찾으셨어요? 비소모. 일반 동산처럼 소모되거나 말멸되지가 않아요. 근데 자, 별표 쳐봐. 아까 내가 영속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강간은 발생하지 않죠? 토지가 막 없어져요? 물리적으로 없어지진 않는데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아파트 부지값이 떨어질 수는 있죠. 그럼 시장성 감퇴로 경제적 강간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파생 특성. 소유이익은 타인에게 매각해서 얻는 대가고 매각대금을 말해요. 이용이익은 타인에게 빌려서 얻는 대가로서 임대수를 말하죠. 그러면 그냥 있어요. 임대차 시장이 발전돼 있어요. 단기예요. 니은의 장기적 배려예요. 소모를 전제한 재생산이 물리적 토지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래 가니까 투자자를 선호하죠? 관리를 또 해야 되고요. 자, 누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토지가 움직이지 않고 오래 가니까 내가 그냥입니까? 내 자식한테 이 토지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 데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그냥 참고하세요. 쉬워. 그냥이 돼요. 예측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수익이 당내 발생할 수도 있죠? 토지는 감가된 직접법인데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페이지 가시면 이제 56페이지로 가시면은 인문적 특성이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자, 넘기시면은 이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제 자연적 특성이에요? 인문적 특성이에요? 자, 인문적은 토지 자체입니까? 인간도 들어갑니까? 토지와 인간의 활동에서 얻어지는 특성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용도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나오거든요. 가능하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넘기겠는데,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자, 따라해보세요. 자연적이 더 잘 나온다. 인문적은 잘 안 나와요. 용도의 다양성만 보겠는데,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아까 용도가 다양해요. 다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보통 우리 연산역 사거리는 상업용지니까 여기다가 공장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자, 따라서 체유효 이용 그런 단어가 있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용도로 써야 돼요. 체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로 간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적지론이라는 자체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제 입지 파트에서 해드리고, 자, 그냥입니까? 토지가 이행 전환이 가능합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새로운 창조적 이용으로 또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가 있고요.
토지의 용도 전환을 통해서 무슨 쪽 공급을 아까 가능하게 한다 그랬죠? 경제적 공급. 그런가요? 그 결과 토지의 경우 경제적인 공급성은 그냥입니까? 우상향합니까? 공급이 가능하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는데, 오른쪽에, 따라서 가격의 다원설. 근데 이렇게 고쳐보세요. 따라서 가치의 다원설. 자, 우리가 옛날에 저번 시간에 제가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많다 그랬죠? 했어요.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가치가 하나예요?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죠? 많기 때문에 이제 용도에 따라 가치가 또 나눌 수 있고, 또 한 번 결정이 되면 또 다른 용도를 결정이 못해서 비가역성이고, 그런데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한 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적지론이라는 자체는 제가 나중에 입지 파트 할 때 그때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해드리는데, 가자. 또 안 하면 또 안 한다볼까봐. 따라서 적지론. 적지론 그냥 필기해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만약에 주어지는 부지가 있어요. 자, 따라서 부지가 정해졌다. 내가 여기 앞에다 땅을 살 수 있죠. 근데 어떤 용도로 하지라는 거죠. 그럼 어떤 용도로 쓰지라는 건 그냥니까 용도의 선정입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채이용해야 돼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용도에 다양성 때 적지론인데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찍어줄게. 찍어드리는 게 좋죠. 따라서 채이용 판단. 입을 열어. 채이용 판단. 자, 따라서 전환이 가능하다. 경제적 공급 가능하다. 그럼 공급성이 우상향하죠? 그거 위주로만 좀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다 알려보지 마시고.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3번 문제를 제가, 3번 문제를 이제 다 안 지웠습니다. 그래서 다 제가 칠판에 나와 있는 걸 할 테니까 일단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가장 옳은 걸 찾아보세요. 자, 칠판을 보면서 갈게요. 부동산의 특성이 아까 옳은 거, 부중성 기억나시죠? 칠판. 비생산성 맞죠? 근데 아까 어떻게 됐죠? 이 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건물을 올렸잖아요.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가 맞겠죠. 얘기하셔야 다음 넘어갑니다. 틀렸죠, 그죠? 영속성 기억나세요? 어떤 투자가 들어갔어요? 장기 투자. 소득이득, 자본이득 다 얻었죠? 2번이 정확해요. 그 다음에 제가 팁을 줄게. 다음에 소모가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이다. 자, 토지는 소모가 되지 않잖아요. 소모라는 단어 나왔어? 소모가 등장했으면 무슨 성이 머릿속에 딱 들어야 돼요? 영속성이요. 그럼 토지는 소모가 안 되죠?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는 부증성이 아니라 영속성으로 가셔야 되죠. 이해하셨나? 아직 이해 안 것 같아. 그냥이야 토지는 소모되지가 않아. 그럼 소모라는 게 등장하면 무슨 성이 생각나? 영속성이 생각나야 돼요. 아시겠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성? 영속성이고. 국지화 알아요? 국지화? 칠판 봐요, 칠판. 다음에 국지화. 다음에 지역으로 국한됐다. 국지성 폭우가 내린다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저께인가 강원도에 막 폭설이 왔잖아요. 다음에 지역마다 다르다. 그럼 국지화 나오면 무슨 성? 부동성이 나오죠, 부동성. 찾았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저를 보세요. 제가 시험장 갔으면 좋겠죠. 이 칠판에 딱 적어놓고, 이거 무슨 성이에요? 부동성이 되는 거죠. 못 간다는 게 아쉬워. 자, 채용이라는 게 있어요, 채용. 채용이라는 건 아까 용도가 어떻게 됐어요? 다양하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맞추시면 다시 할게. 1번은 왜 특성? 1번. 집약화. 3번은 부중성이 아니라 영속성. 4번은 영속성이 아니라 부동성. 채용 나오면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부중성 때문에 그냥요, 집약화시켜요. 장기 투자 소모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성 나오셔야 되고, 영속성. 국지화 나오면 부동성 나와야 되고.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좀 어렵죠. 그죠? 어려워서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조금만 쉬십시오.